Hello, I'm Sun Jie for The Globalists. It's always difficult to venture into someone else's home turf and to challenge someone at their own game and win, especially when you're talking about food. But here's a Korean who's giving KFC a run for their money in the United States in chicken. On today's Globalist, we'll be meeting Chairman Yoon Hong-gun, who is putting K-Chicken on the map. I feel like it's a higher quality. Welcome, Chairman Yoon, to The Globalists. 회장님, 저희 선입관인지 몰라도요. 네네. 회장님을 뵈니까 왜 그 KFC가 예. 옛날에 그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를 그 브랜드로 썼잖아요. 네. 회장님이 꼭 커널 샌더스 KFC의 그 인상이랑 비슷해. 그 얘기 들으셨어요? 회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네. 오. 제가 좀 포근한 네, 인상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꼭 이거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국내에 보면은 회장님을 치킨 왕이라고 예. 하시는데 치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제가 태어날 때 아마 닭띠세요? 아니 닭띠는 아닙니다만 태몽을 꾸셨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춤추는 닭을 앉는 이러한 태몽을 꾸셨다고 해요. 네, 회장님이 춤추는 닭이셨네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는 했지만 실은 이제 제가 미원이라고 하는 그룹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미원 마니크라고 하는 닭고기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의 가장 유망한 사업이 아마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부분이 세계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과 이 닭고기와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외식, 식품 분야를 제가 같이 모든 걸 경험을 했었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융복합시킨 결과가 이 BBQ 치킨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요. 중국을 나가 진출하신 2003년이라고 하셨는데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중국은 왜 나가셨나요? 저희 BBQ는 창업 후에 4년 만에 1000개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저희가 4,500만 밖에 되지 않고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빨리 1000개 점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프랜차이즈 역사의 신화입니다. 또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이렇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다 보니까 국가 내에서는 이 소자본 창업을 하는 전문점이고 또 배달을 하고 해서 각 점포별로 구역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상권을. 네네. 그래야만 또 서로 침범하지 않고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매월 한 500분 정도가 BBQ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에 눈을 돌려서 맥도날드나 KFC와 같은 80억 인류를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통해서 먹임으로써 행복하고 기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해서 뭐 창업 초부터 그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03년에 진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성공을 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는 더 이상 이 프랜차이즈를 줄 수가 없는 상태까지 굉장히 빨리 가셨다는 뜻이네요. 그러니 이제 중국이 2003년에 진출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셨을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처음 나가서 저희들은 이제 델리버리, 즉 배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점포인데 중국은 처음에 이런
배달 문화가 전혀 없고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전단지를 배포해서 광고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전단지를 이렇게 배포를 하니까 사회주의 국가고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어서 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부분이 불온 선전 선동물 이런 걸로 치부될 우려가 굉장히 정치적인 시각으로 예.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위험에 직원들이 처하셨네요. 가서 공안한테 잡혀가가지고 이틀씩 3일씩 이렇게 갇혀서 네. 혹시 잘못된 부분을 혹시 전달하지 않느냐 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이 진출한 이런 점포인데도 맛있는 치킨이고 이 문화를 중국에 전파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또는 상해나 북경 같은 데는 또 오토바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배달이 안 될 텐데요. 예, 배달이 안 네. 되어서 이 전기 자전거로 전기 자전거. 예, 그걸 만들어 예, 예. 가지고 배달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뭐 상해 시내고 북경 시내고 전부 이 전기 이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03년 이제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 미국.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아유, 어떤 배짱으로 미국을 들어가셨어요? 대부분의 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중국보다는 네. 미국에 가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이고 또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너무 미국을 상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본토에 가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미국에 가서 바로 전개를 하기에는 저희들과 시간적인 차이가 많고 또 시간도 소요가 되고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레시피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실은 거기에 따른 프레이트 운송비 시간 이런 또 게 거리가 워낙 거리가 머니까요. 워낙 예. 머니까 중국은 2시간이면 그렇죠. 갔다 오고 어쩔 네. 때는 1박 2일로 바로 갔다 올 수가 있어서 네. 실은 그래서 이제 중국을 먼저 선택을 했던 것이고 미국하고도 당당히 겨뤄도 그리고 거기 가서 인정을 받아야만 전 세계에 제가 꿈꾸고 있는 전 세계 약 197개 국가에 저희 BBQ를 만들어서 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2020년까지 전 세계 5만 개의 점포를 운영하게 되면 맥도날드를 추월하는 그런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 BBQ의 꿈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대 회장님, 중국도 중국 나름의 예, 예. 닭고기 요리가 있고 미국은 더더구나 프라이드 치킨이 자기 나라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진출을 한 단계 들어가셨습니까? 물론 제일 먼저 제가 얘기를 했던 게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려면은 한식의 정의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한식 하면은 김치, 그쵸. 뭐 비빔밥, 뭐 잡채만 네네. 얘기하는데 이걸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전개하려면 표준화시키고 또 이렇게 통일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식의 정의를 한국인의 맛으로 한국인의 맛으로. 예, 네.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인이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게 한식이다. 네, 네. 그래서 치킨이 미국의 음식이 아니고 닭고기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주 요리로 삼아왔던 원재료고 이걸 한국의 맛으로 더 승화시켜 갖고 여러 종류의 맛을 또 여러 형태 저희들이 이제 후라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양념치킨에서도 뭐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고 1,500종류의 이러한 메뉴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미국의 음식이라고 하겠느냐. 이건 전부 한국의 음식이고 한국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를 한식이라고 표현을 해야만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음식 문화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꽃을 피워서 지금
아마 K푸드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해주셨네요. 보니까요. K푸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실은 그냥 음식이다. 이렇게만 접근을 했으면 아마 이러한 K푸드가 좀 탄생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별화가 미국에 예. 먹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저희 맨하탄에 BBQ K타운점이라고 있는데 하루에 약 4만 불에서 4만 5천 불까지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 매출이요? 예. 하루 종일 끊임없이 손님이 예. 드나든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미국 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그냥 후라이드 치킨 네.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변형해서 만든 버팔로 윙 아, 이런 정도밖에 접하지를 못하다가 그죠. 한국의 그 수많은 양념 저희들 뭐 크런치 버터도 있고 메이플 갈릭 버터도 있고 순수한 한국식의 어떤 시크릿 양념도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을 수십 가지를 접하다 보니까 와서 색다른 이런 음식 문화를 경영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현재는 뭐 미국에서도 뭐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이제 우리가 먹던 프라이 치킨이랑 예. 굉장히 다른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을 그렇게 타겟하시는 것처럼 예. 지금 57개국 네,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른 타겟을 하셔야 됩니까? 전략을 네. 만드셔야 이제 됩니까? 미국의 전략이 네. 결국은 전 세계에 똑같은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네. 이제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화를 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쪽의 문화에 조금씩 따라서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매운 것을 못 먹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매운 것을 전혀 못 먹고 또 스페인도 매운 것을 못 먹고 또 어떤 곳은 좀 더 솔티한 거, 짠 것을 네, 좋아하는 그쪽 민족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변화만 네. 저희들이 로컬라이제이션화를 시키고 또 이제 매장의 형태 그렇죠. 뭐 이런 부분만 그 현지화를 시키지 전체적인 부분은 전 세계 입맛에 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신 나라 중에서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예. 나라가 있으세요? 이제 아직은 제가 프랑스하고 이태리를 못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과거부터 네. 프랑스하고 이태리를 굉장히 그쵸. 그쪽에서 미식가의 어떤 그런 나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제 뭐 점포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뭐 저희 치킨 대학을 와서 네, 네, 경험을 해보고 저희 BBQ를 하시겠다. 뭐 우리 저희들 교포도 있고 현지인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BBQ가 나가기 위해서는 뭐 한 점포 나가가지고는 그렇죠. 이게 되지를 않고 예. 시스템 전체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놓고 가야만 한 점포를 운영하든 뭐 100개 점포를 운영하든 똑같은 맛이 돼야 되는데 한 점포를 운영하고 뭐 나면은 2개 점포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다른 BBQ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와 지금 이태리를 아직까지 진출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곧 프랑스와 이태리에도 저희들 점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프랑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던데요, 프랑스인들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짜파구리? LA #1 Korean restaurant 아가씨 곱창. 아가씨 곱창. Korean shows have really influenced how people take Korean culture. So they wanted to put themselves more into Korean food.
my friends ask me where I want to go, it's normally, if there's a Korean place around, that's where I go. I know the food will be good. 지금 정말 요새 K푸드의 인기를 보면 K푸드와 한류와 정말 평행선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회장님 이제 해외에서 영업하실 때 네. 한류에 대한 인기 네. 그런 것을 어떻게 감지를 하세요? 이런 한류의 문화 때문에 실은 한국의 어떠한 경제 이런 위상도 그만큼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08년에 네. 이란에 나가서 이 점포를 점검하러 나갔더니 1, 2그룹 정도 되시는 회장께서 그리고 정부 고위 공직자께서 한 8시쯤 되니까 가서 대장금을 보셔야 되겠다고. 이란에서요? 이란에서요. 중국도 아니고요. 예, 예. 뭐 중국, 중국은 뭐 그때 한참 필리핀, 예. 뭐 이런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란에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한류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BTS도 2017년, 18년에는 저희들이 모델을 썼는데 저희 CF 모델도 했는데 이렇게 BTS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위상도 그만큼 뛰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이제 뭐 도깨비라든가 또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 PPL을 하고 있는데 그 PPL들을 통해서 오히려 베트남이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훨씬 우리 한국 분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저희 한국의 이 치킨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엄청난 성과를 보고 있고 저는 이러한 그 한류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BTS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꾸준한 한류를 유지해 나가려면 결국 K푸드가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그분들이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한류를 체험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한국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류의 어떤 마지막 마무리는 종착점은 K푸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국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K푸드와 또 K-팝 또는 컬처 함께 해야만 우리가 그러한 세계적인 국가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K푸드의 어떻게 보면 가능성 네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왔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시작이, 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되었는데 뭐 정부에서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했고 또 앞으로도 뭐 K컬처, K팝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K푸드에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저희들 BBQ를 비롯해서 또 뭐 여러 브랜드가 같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해줘야만 K푸드로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 20, 30% 정도 저희들이 그 수준에 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한 7년 이내에 2030년까지 전 세계 5만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맥도날드 추월하고 나면 아마 그럼 우리 K푸드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지금 뭐 사람이야 일이야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한류와의 정말 한국 K 드라마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계기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K 드라마와 같이 손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이제 이란에서도 보고 동남아 국가, 사우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진출을 할 때인데 정말 이 한국의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한국의 K-팝을 통해서 한국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푸드와 이렇게 연관이 되면은 훨씬 더 빨라지겠다. 그래서 연관을 시키기 시작했고 PPL도 그래서 아마 저희 브랜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효과도 봐서 과거에 도깨비라고 아마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중국의 왕홍들이 그 인플루언서를 네네네. 왕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홍들이 한 100여 명이 자기 돈을 내고 전세기를 띄워서 종로점에 네. 그분들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르게 네. 200만 명이 우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왕홍들은 한 1,000만 명, 2,000만 명, 많게는 5,000만 명까지 단위가 다르죠. 예, 단위가 네. 다르더구만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현장을 찍고 여기서 도깨비를 찍었다. 그다음에 한국에 비비큐라는 치킨이 이러는 것이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뭐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면 정말로 중국과 또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중동에까지 저희 이제 K-푸드에 또 K-컬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게 이제 코로나 예, 그렇습니다. 이전이었고요. 예. 사실 그때가 정말 막 올라가는 상승이 굉장히 크게 됐던 때였고 치맥 네, 치킨과 그렇습니다. 맥주 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대한 관광책에 그게 예. 치맥이 나오는 것도 저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예. 조금 조정을 다시 하고 예. 이제 재진출하는 네.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출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이 조금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해외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실은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배달 문화가 그렇게 외국에는 발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배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한국에 배민도 있고 뭐 여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는 우버이츠도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 이제 비비큐도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각 가정에 배달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식문화, 미국의 식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러한 해외 공략 전략을 배달 중심으로 완전히 좀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물론 프로그레시브를 통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현장에서 그 현지에 파고드는 이러한 전략으로 네. 저희들 전체적인 수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네. 누구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를 그런 걸로 이제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회장님이 이제 앞으로 BBQ에 대한 꿈, 네. 앞으로 이제 K 치킨에 대한 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실은 이제 저는 전 세계 5만 개의 점포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매출이 한 200조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현재 외국 브랜드한테 F&B 브랜드에게 나가는 이 로얄티가 약 1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조 매출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로얄티로만 7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 삼성과 같은 삼성, 현대 이런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제조업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저희 후배들에게 저는 물려주고 싶은 게 이러한 무형의 지식 산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 개척하는 방법을 실은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한 꿈을 꾸었고 지금도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어머니께서 큰 꿈을 꾸셨습니다. 회장님의 그 꿈이 실현되기를 또 예. 앞으로 정말
그 까다로운 프랑스인이나 이태리안들도 BBQ를 시켜서 먹는 날이 이제 조만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Yoon. And I w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 i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e out.